안녕하세요. 뭐든지 리뷰한 남자 리뷰대장입니다. 요즘 하드웨어 커뮤니티와 게이머 사이의 가장 핫한 아이템 RTX 3080 비래퍼 비교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2020년 하반기 그래픽카드 열풍을 일으킨 RTX 3000번대 시리즈 중 3080 모델은 아직도 물량이 없어서 못 구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입니다. 오늘은 출시된 중급부터 하급까지 모델들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분석보다는 개인이 할 수 있는 분석과 비교를 통해서 알아보는 것이니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교에 들어간 제품은 3080 인기 모델 ASUS 터프, 갤럭시의 SG 모델, EMTEC 블랙 에디션, 중급 라인으로 편성된 기가바이트 게이밍 OC, 기가바이트 이글, 조텍의 트리니티, 끝판왕 쿠단 제조사 컬러풀의 울트라 모델, 게이너드 피닉스, 새로운 화이트 감성을 주도하는 기가바이트 비전 OC 모델, 총 9종의 중하급 모델을 비교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알려진 게 없는 기가바이트 상급 모델 어로스 마스터 모델 또한 어렵게 구했습니다. 어로스 마스터는 두께가 다른 3080에 비해 약 1.5배에서 2배가량 두꺼워서 커뮤니티에선 벽돌 같다고 표현되고 합니다. 옆면에는 LCD가 있는데 온도랑 여러 정보를 보이게 할 수 있고 크라켄 Z73처럼 이미지 파일을 넣을 수 있습니다. 백플레이트에는 RGB가 나온 액정이 있고 상급 모델 같지 않게 8핀 이슬롯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3000번대 기가바이트 모델들은 최소 HDMI 포트 2개, DP 3개로 다른 브랜드 하급 모델보다 1개 정도 포트가 더 많은데요. 어로스 마스터는 하나가 더 추가된 DP 포트 3개와 HDMI 2.1 포트가 3개로 총 6개입니다. 전면을 보시면 곳곳에 하얀 무늬들이 보이는데 이 부분들이 전부 RGB 설정이 가능합니다. 아마 라이저 킷을 사용하여 세웠을 때 최대한 감성을 살려주려고 한 것 같아 보이는데 저처럼 일부 케이스는 라이저로 장착이 안되니 크기를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을 작업하려고 제품을 구하던 중에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 구하기 이렇게 힘든데 뭐하러 사서 고생을 하세요? 너 도라에 정신병자지? 얼마 전 모 하드웨어 커뮤니티에서 어떤 댓글을 보게 됐고 그날 이후로 궁금함과 동시에 사실 그래픽카드 제조사는 많고 모델도 많고 뭘 사야 하지? 뭐가 좋지? 왜 이게 좋은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커뮤니티에서는 각자의 시스템에서 나온 점수와 온도 등으로 제품의 서열을 정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전에 캐퍼시터 관련한 이슈가 있으면서 무조건 좋은 부품을 쓰는 게 최고다, 아니다, 수율 선별한 모델이 최고다 라고 논쟁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 해보고자 이렇게 비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모델들을 구하는 시간과 노력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는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MSI와 아이노비아 제품은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MSI 총판가서 사정사정했지만 인기 없는 유튜버라 힘이 없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모은 10가지 제품을 가지고 타임스파이라는 벤치마크 프로그램과 레드 데드 리뎀션 2라는 게임을 통한 부스트, 편속도, 온도, 소음 등 각 제품별 어떻게 다른지 비교할 것입니다. 그래픽카드라는 게 같은 제품이라도 수율이 다르다지만 맥스 부스트 클럭이나 오버클럭을 제외한 다른 것은 수율 자체보다 제품 자체의 성능에 따른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중점으로 테스트할 것입니다. 비래퍼들끼리 가격도 천차만별인데 과연 이만큼 더 투자해야 될까? 이런 궁금함을 가지신 분들은 그래도 여기서 작은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커뮤니티나 전문가들처럼 전문 장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측정 값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소음 체크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먼저 동일한 본체를 사용하여 동일한 조건하에 실행한 타임스파이 점수입니다. 타스 점수는 수율과 관련된 부분이라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니 그냥 참고용으로 봐주세요. 상단의 세 모델은 기가바이트 모델과 ASUS 터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이글, 조텍, 게이너드가 있고 컬러풀, 갤럭시, EM텍은 좀 낮게 나왔습니다. 가장 점수가 높은 게이밍 OC와 가장 낮은 EM텍 블랙 에디션 모델 간의 차이는 약 3% 정도 나는데 실제 게임 차이는 어느 정도가 차이가 날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4K 레드리2 자체 벤치마킹입니다. 옵션은 풀옵션이고 다른 옵션은 건들지 않았습니다. 왼쪽은 기가바이트 게이밍 OC,
오른쪽은 EMTEC 블랙 에디션입니다. 오버레이를 보면 프레임 차이는 약 2에서 3 정도 나는 것 같은데요. 온도 차이가 한 5도 정도 나네요. 그리고 우측에 이제 부스트 클럭 같은 경우도 조금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0여 종의 그래픽 카드를 비교하면서 부가적인 것을 체크했고, 타임스파이, 게임, 벤치마크, 윈도우 기본 상태 등을 체크하였습니다. 드라이버는 최신 버전인 456.71 버전을 사용하였으며, 본체는 오버클럭을 전부 풀고 램만 3200으로 XMP만 잡고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전체 정리한 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정보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가장 왼쪽에 있는 기본 보장 부스트 클럭, 그 옆에는 게임 시 부스트 클럭 평균 최대값이 적혀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면 최대 부스트는 어로스 마스터, 갤럭시 SG, 게이너드 피닉스, EMTEC 블랙 에디션만이 2000 클럭을 넘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EMTEC과 어로스 마스터를 제외한 갤럭시 게이너드는 평균 클럭이 좀 낮은 모습입니다. 클럭이 요동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온도와 칩 수율,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있습니다. 게이너드랑 갤럭시를 보면 온도가 최대 70도 이상 올라갑니다. 저도 왜 이리 높을까 해서 팬속 확인해 봤는데, 게이너드는 게이밍 시 팬이 48%밖에 안 돌고 있습니다. 갤럭시 경우는 아이들 상태에서 팬속이 67%로 굉장히 높아서 아이들 상태 온도는 굉장히 좋은데, 게임 중에는 팬속이 동일하여 온도가 많이 오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갤럭시 모델을 보면 위에 팬을 부착할 수 있게 추가 팬이 있는데, 사실 그걸 끼면 램이 좀 온도를 더 받는 것 같아서 실사용에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갤럭시랑 게임하면 잠깐 보시죠. 게이너드의 경우는 온도가 초반부터 조금 높습니다. 아마 팬속이 낮아서 온도 관리를 못하는 것 같은데, 둘 다 기본 프레임 차이는 거의 없지만 온도만 조금 차이가 나네요. 사실 그래픽카드가 70도가 넘는다고 해도 성능이 막 떨어지거나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하지만 온도가 좀 높은 날이나 오버클럭이나 또 다른 요소로 본체 온도가 높아져서 스로틀링이 걸리면 크래시나 블루스크린 등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게임하면 지켜보겠습니다. 다시 표로 돌아가서 가장 온도가 낮은 모델은 에이수스의 터프와 게이밍 옷이네요. 이 둘은 어떨지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왼쪽이 에이수스 터프, 오른쪽이 게이밍 옷입니다. 이번 영상을 찍으면서 가장 라이벌이라고 본 둘 모델인데요. 온도면에서는 에이수스가 조금 낮고, 프레임에서는 아주 근소하게나마 게이밍 OC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둘 모델에 대한 좀 유의미한 차이는 좀 보기 힘들었습니다. 또다시 표를 돌아오겠습니다. 현재 표에서 보면 온도가 높은 모델 5개와 낮은 모델 5개가 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택을 제외하면 온도가 높은 모델은 타스 성능이 낮은 모델이기도 합니다. 왜 이 그래픽카드들은 온도가 많이 높을까요? 그 이유를 저는 팬 속에서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기가바이트 모델들과 에이수스 모델은 내장되어 있는 바이오스가 온도에 따라 팬속을 증가시키며 온도 조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EMT의 경우 게이밍 시 팬속이 44%로 굉장히 낮은 상태고, 컬러풀 모델은 팬속은 어느 정도 잡히고 RPM도 괜찮은데 온도를 잘 못 잡는 모습입니다. 갤럭시 모델 또한 팬속이 아이들 대비 더 증가하지도 않았고요. 게이너드도 EMT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주택은 팬속은 증가했지만 이상하게 RPM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전력 상태를 고성능으로 돌리느라 에이수스는 제로팬을 사용 안했지만, 기가바이트는 고성능에서도 제로팬이 작동하는 걸 볼 수 있었고, 다른 모델들은 제로팬이 있는지도 모르게 제로팬이 작동을 안했습니다. 아마 온도 수치가 너무 낮게 잡혀 있어서, 예를 들어 그래픽카드 온도가 30도 이하로 가면 제로팬이 작동한다든지 바이오스 설정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온도가 안 좋은 모델도
애프터버너로 수동으로 팬속을 조절했을 땐 온도가 잘 잡히고 문제가 없었습니다. 현재로선 바이오스 패치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고요. 컬러풀만 펜속 대비 온도가 좀 이해 안 가는 것 빼고는 인게임 성능은 사실 아주 커야 2, 3프레임 차이였고 대부분 동일했습니다. 전력 서버는 대부분 비슷한 수치를 보여줬는데 8핀 3슬롯인 컬러풀이 의외로 전력 소모가 많이 낮았고 높은 부스트 클럭을 가진 어로스 마스터도 전력 소모는 별로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음입니다. 사실 소음 문제는 제가 따로 무소음실이나 엄청난 고가의 데시벨 측정기가 없는 관계로 저렴한 데시벨 측정기와 휴대폰 데시벨 측정을 동시에 이용했고 공식적인 데시벨 측정만큼 미약한 소리까지 잡진 못하지만 동일한 환경에 다른 소음과 방해 없이 진행하였으니 제품 간의 차이점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음에서 보시면 EMTEC, 어로스 마스터, 터프, 조텍이 굉장히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EMTEC과 조텍은 팬이 제대로 돌지 않아서 소음이 적은 걸로 판단되고 실제 성능 대비 소음은 어로스, 터프였습니다. 어로스 마스터 경우 팬속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소음은 가장 적었는데 아마 덩치가 좀 큰 만큼 발열과 소음에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에이수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비교하면서 거의 중하급의 퀸이라고 느낄 정도로 소음까지 올마스터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모델이 애프터버너를 안 쓴 순정 상태에서는 소음이 딱히 불편한 거 없었는데 온도가 좀 높은 모델들은 애프터버너로 온도를 좀 조절할 정도로 설정해주면 많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실제 테스트는 데시벨 10에서 11 정도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했고 저는 숨도 못 쉴 만큼 조용한 상태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나중에 온도가 높은 모델들이 바이오스 패치가 되면 그래도 온도 면에서는 비슷해질 것 같은데 사실 저 온도로도 저소음이라 소음에서는 격차가 좀 벌어질 것 같습니다. 저 중에서 제로펜이 작동하는 건 기가바이트 모델밖에 없었습니다. 영상을 보고 내 거는 제로펜이 돼, 내 거는 온도가 더 낮아, 내 거는 부스트 클럭이 더 높아 이러시는 분들 분명 계실 텐데 케이스나 쿨링 상태, 오버클럭 등 여러가지 변수가 많다고 생각하고 저는 소음 체크할 땐 시스템 팬까지 모두 꺼버린 상태라 일반적인 상황보다 온도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테스트를 진행하느라 팬을 전부 킨 일반적인 쿨링 상태에서 1회, 소음 체크를 위해 팬을 전부 끈 조용한 상태에서 1회, 그리고 중간중간 자료가 하나씩 추가돼서 거의 한 모델당 5에서 6회 정도 테스트를 한 것 같습니다. 테스트 시간만 60시간은 걸린 것 같네요. 사실 이번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환경도 열악하고 장비 또한 많이 없어서 계속 추가하고 만들어가면서 진행했는데요. 만약 혹시라도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시거나 앞으로도 더 보고 싶다 하시면 앞으로 나올 3070, 3060, 라데온, 그리고 CPU 등 다음에는 좀 더 전문성 있고 정확한 정보를 드리도록 더 분발해 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초보 유튜버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